반갑습니다. 난닝구 개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음 주에 추천드릴 종목 젠큐릭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젠큐릭스에 앞서서 최근에 수소차와 반일 종목을 걸치고 있는 캠트로스가 이제 떡상을 하여서 그건 사실 제가 추천드리고 한 40%가량 올랐는데, 소개를 듣고 사신 분들은 적절하게 익절하시기 바라며,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지금 언급드리는 젠큐릭스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또 젠큐릭스 올리기 전에 제 자랑을 좀 하자 보면, 캠트로스 이제 6월 초에 언급을 드리고 두 가지 소재, 반일 종목이랑 2차 전지 그 테마로 인해 갖고 향후에 조금 기대가 많이 된다 라고 언급드린 종목입니다. 캠트로스를 보시면 제가 언급했을 때가 여기 제가 표시를 해 놓았는데, 탁 여기 떨어졌을 때, 요 뿅 했을 때 언급을 드리고, 그때 거의 최근 이제 요 코로나 이후에 제일 하락점이었다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10일부터 쭉 점점 붉어지더니 이제 한 40%가량 오르고, 요때 기간이 싹리 모았다 라고 보여집니다. 적절하게 익절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젠큐릭스에 대해서 언급드리자면 이제 코로나 관련 종목으로 보여지는데, 코로나 이제 진단키트 관련 회사입니다. 회사 자체는 크게 크지 않습니다. 평균 연봉은 3천에서 5천 수준이고 직원은 47명이고요. 회사는 그래도 11년부터 이제 근 10년가량 이제 지속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물론 요새는 코로나 진단키트를 한다고 홈페이지 들어가면 바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메인 테마 자체는 코로나 진단키트 쪽이긴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젠큐릭스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면 유방암 관련 예후 예측, 그리고 폐암 동반 진단, 그리고 혈중 암세포 채집 장비, 암 돌연변이 검사, 즉 암과 관련된 이제 그 진단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젠큐릭스 차트에 대해서 살펴보면, 젠큐릭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 코스닥 최근 6월 25일 상장을 하였었는데, 이전에는 코스닥 이전인 코넥스에서 회사가 있었습니다. 코넥스에서 있었다가 요쯤에 상장 정보가 발표되면서 다트에서 쭉 발표돼서 쭉 올라가서 상장일 요때 쫙 떡상을 한번 해서 이제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올라오고 최고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은 이제 거의 50% 빠진 15,700원 수준이고요. 이 떡상했는 이유로 보면 이제 관계 회사라기보다는 투자 관련 회사들이 많이 엮여 있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회사로는 마이퍼스트 에셋 자산운용에서 5%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가 3.66으로 이제 익절을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파트너스 인베스트에서 이제 또 5%에서 또 익절을 하셨고요. 또 BH 인베스트에서 6.21에서 4.9%로 익절을 하였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마이퍼스 에셋 자산 운용에서 과거에 이제 코넥스 있을 때 상장한다는 정보를 이제 입수하고 약 요쯤에 14,000원에 사서 이제 26,000원, 약 70에서 80% 가량 익절을 하였습니다. 요 정도 수준이면 이제 적절하게 남겨 먹는구나 라는 정보를 좀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에 3개 이제 상장일 6월 25일에 익절했는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남은 잔여 지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마이 인베스트 3.66, 파트너스 인베스트 9에서 2.79, BH 인베스트 4.91, 요 다 요 정도 합치면 11%.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할 점은 5% 이하면 이제 다트에 신고 안 하고 던져도 됩니다. 그것이 룰이기 때문에 다 5% 미만, 특히 요 BH 인베스트 정확하게 요 정도 딱 남기고 이제 몰래 펌핑할 계획을 가지고 남은 잔량을 놔두었습니다. 이 11%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주요 지분 현황인데 회사 대표, 회장, 대주주가 17%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BH 인베스트 등에서 요 정도 들고 있으면 상당히 많이 들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50% 가량은 약 5% 수준은 익절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빠른 시일 안에 1년도 아니고 한 6개월 안에 코로나 이슈 다시 한번 부각될 때 진단키트 또한 시즌처럼 부각이 돼서 익절을 하고 끝날 것인지 아니면 계속 펌핑을 시킬 것인지 그것은 또 주요 세력에 의해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5,700원 이 가격이 적정한 가격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과 뭐 좀 과대 해석한 측면도 있긴 하겠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이제 18년도 전에 그리고 이후에 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 현물 시장 자체가 지금 2배가량 올랐는데 18년도에 10만원짜리 주식이 지금 15,000원, 약 50%가량 올랐다. 비싼 걸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싸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적정한 가격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이제 단점으로는 18년도 1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18년까지 쭉 하락을 하였지만 여기서 펌핑을 한 뒤에 떡락을 하였습니다. 과연 여기서 이제 실적을 통해서 올라갔는지 다른 투자를 받아서 올라갔는지 요거는 조금 고민을 다시 해봐야겠지만 과거 18년도 대비에 지금 15,000원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 아닌가 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금 더 고민을 했을 때 세력들이 결국엔 펌핑을 하려면 이 세력들이 이익을 가질 수 있는 세력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는 측면에서 크게 남은 두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투자인더스트리 펀드 그리고 KD 비오픈 이노베이션 1호 합작회사 요 두 개의 회사 및 펀드가 이제 이익을 볼 수 있는 남은 세력이고 이 세력들이 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주었습니다. 즉 이제 향후 1년 뒤부터 시비가 사채가 이제 주식으로 전환될 때 23년까지 이제 지속적으로 갈 텐데 이 금액 이제 30억 가량이 이제 이 세력 입장에서는 환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펌핑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 사실상 제약 관련 쪽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큰 의미가 있는 회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돈을 벌 수는 없는 회사다 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산과 부채 자본을 보았을 때도 그냥 이제 회사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으나 투자성, 세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력과 코로나라는 특이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